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선 지난번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MWS71 제니 초이 284 그다음에 박혜희님 늘 보내주시고 또 이현님, 미현님은 뭐 아주 자주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애니 실베스터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젤로 보내주신 미국에서 보내주신 우리 써니한 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이현옥님, 이현옥님 또 카카오뱅크도 보내주셨네요. 그 다음에 정희일님, 윤영민님, 그 다음에 러블조도 이렇게 늘 뭐 여러 번 보내십니다. 김창겸님, 또 이렇게 귀에 익은 성함이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라나 방송을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비용을 이렇게 저희가 충당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그 J6 때 파이프 바머가 누군지 이제 파이널리 누구라고 밝혀졌죠. 브라이언 콜이라고.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FBI 국장이 이게 아무리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뭐 본래의 얘기와 다르게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패턴이 계속 보입니다. 지난번에 찰리 제가 CK라고 이제 약자로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재빠르게 그 사건을 종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가 좀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브라이언 콜이라는 사람은 그 일이 있을 때에 J6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자기 개하고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뭐 진실인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FBI에서 일했던 세라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럼 뭐 이게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직도 파이프 바머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뭐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브라이언 콜의 체포 사실은 일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거기 언급이 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 결론은 뭐냐? 결국은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이제 뭐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했듯이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미국 내부에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에 이제 미국 군대가 이미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사 작전이라 그랬고 미국의 특수부대, 스페셜 포스죠. 그게 지금 그들이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좀 시간이 좀 지난 얘기인데 실제 그 작전이 시작돼서 조금 진행돼 있을 그때는 별 인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처음부터 그런 걸 세상에 뭐 알리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별 얘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브라이언 콜 얘기가 이 뒤에 조금 더 써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콜은 사실 캐시파 때는 뭐 어떻게 폭탄이 만들어졌는지 뭐 등등 그런 정보는 주지 않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패지예요, 패지. 그냥 앞에다 세워놓은 사람. 그, 어,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하나 그들이 세우는 거를 패지라고 그러거든요. PATSY. 근데 이제 J6는 이제 그거는 인사이더 잡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50명의 FBI 요원이 그날 의회 의사당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맞았다. FBI가 거기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꾸몄다 이런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FBI 국장 크리스 레이가 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연관이 돼 있고 뭐 그때 시절의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크리스 레이에 대한 얘기를 전했죠. 그 사람은 몰이라고. 몰은 뭐냐면 거기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케이아스, 혼돈 상태를 만들고 많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계속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페이퍼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가지고 그가 나중에 스스로 잡히도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잡히도록 그리고 그런 거를 세상에 그런 누가 구데타 내가 그러니까 구, 구당탕이라고 말하세요. 이러고 누가 그 댓글에 썼더라고요. 구당탕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사람들에게 리뷰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그건 결국은 누가 하냐면 크리스 레이 그 전 FBI 국장이 나와서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증언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발설되고 까발려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파이프 바머 얘기하다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계속 이 J6는 조금씩 그게 이제 그 벌통이에요. 그래서 발로 찰 때마다 그 벌통 쑤시는 것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벌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J6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이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제 또 그 베네수엘라 얘기가 이제 처음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작전이 시작됐을 때에 별말이 없이 조용히 이렇게 특수부대가 가서 이제 하고 이런 거를 별말이 없다가 조금 시간이 약간 흐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F-18, F-18 그 파이어젯 그러니까 전투기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호넷 HORNET 그 호넷 전투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될 사람인지 뭐 하여튼 그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마리아 마차도예요. MACHADO. 그래서 이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이 최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노르웨이에 있고 뭐 상을 받으러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보를 흘렸는데 이 작전이 있을 때에 이 여자가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게 군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에는 뭐랄까 그냥 일단 그 군사 작전은 일단 끝이 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제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스페셜 폴스가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베네수엘라에 이미 들어갔고 마리아 마차도는 1월 9일 올해 1월 9일부터 숨어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상당히 미인이더라고요. 그 마차도가.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흰모자 즉 CIA 안에 또 흰모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흰모자들과 베네수엘라의 밀리터리하고 일하고 있던 컨트랙터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그 마차도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있고
지난 월요일에 그 작전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에 베네수엘라의 실제 그 조그맣게 말한 마리아 마차도를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으셨으면은 힌트를 좀 얻었겠지만 그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현재 비행기를 타고 있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의 힌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 힌트를 줬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군사 작전이니 내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그 베네수엘라의 그 정보국의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죠. 거기에 굉장히 파워풀한 내부 고발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스페니시니까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휴 카바올이라 합니다. 휴 카바올. CARVAJEL. 근데 카바홀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3스타 제너럴인데, 삼성 장군인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정보국의 담당으로서 그 사람이 이제 정보국의 최고위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마두로 전에 휴고 차베스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유명한 사회주의자.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말아먹은 첫 번째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 휴고 차베스나 지금의 마두로 둘 다 행정부에서 이 정보국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휴 카바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이 트통한테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CIA가 오랫동안 미국에 와서 그 마약 그 땡땡 그런 거를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미국에를 이제 침략이란 인베이전이란 말을 썼으니까 침략한 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감옥에서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 베네수엘라가 해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지금 휴 카바올이 미국에다 그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왜 그 베네수엘라의 갱들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바이든 때에 보내고 그랬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군대가 차비스타 아미라고 불린대요. 뭐 차베스랑 말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차비스타 아미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또 전 엑스치프라 그랬으니까 그 수장되는 사람이 로드리게스 시블링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비리를 내부 정보를 투통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직접 그 로드리게스가 주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카르텔 등의 움직임을 직접 그 상세하게 알려주고 증거도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흑인 오땡땡 그 사람이나 그 대통령이나 CIA나 부시 또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 있죠. 그자들이 다 이미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연관이 다 돼 있고 그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는 그런 상세한 내용을 트통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실제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니 이게 컨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이거 2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프리즌이라 그랬으니까 감옥의 내부에서 죄수들을 아예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깊게 누가 또 연관이 됐냐?
UN이 연관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UN이 되게 사악한 집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UN 하는데 그거 제대로 정체를 모르고 그런다. UN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트통이 방송에 나와서 야 베네수엘라 감옥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뭐 거칠 것 없이 그냥 거르는 거 하나도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그 애들이 다 감옥문 열고 내보낸 애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왔잖아. 라고 그 연설할 때 자주 그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뭔 소린가?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월드 밀리터리 레코드의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이게 남미잖아요. 거기서 밀리터리 콜트로 그 군사 법정이죠. 글로 이제 이것이 가고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그 누런버그 콜트 그처럼 이들이 이제 세세하게 그들의 죄목을 따져가면서 벌을 받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록이 중요하고 그 기록을 베이스로 그 기록을 밑받침으로 해서 거기에 연루된 자들은 다 벌을 받고 처형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트통은 핏 헥셋이 이제 국방장관, 뭐 전쟁부 장관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트통이나 국방장관이나 모두 이미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진행됐다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들이 뭐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뭐 얼마나 상세하게 듣는데 뭐 이게 뭐 아우 나 이런 일 몰랐어 뭐 정말 그랬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시 되고 돌아오자마자 이 썩고 문드러진 거를 이제 딥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또 다른 나라를 시켜가지고 그 악행을 그 부패 비리를 저지른 거를 이번에 다 밝혀내서 뿌리 꽂고 작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이제 간간히 얘기를 했고, 부시나 CIA 뭐 마약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정 땡땡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서 종국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그 선거 잘못하는 그거 거짓으로 하는 거, 그걸로 결국은 귀결이 된다 이거예요. 왜? 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의 그 아래 모든 것이 자기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정 땡땡 그거하고 다 결론에 가서는 그걸로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콜롬비아주에서 그 최초의 정부 관리가 그 부정땡땡에 관해서 밝히다가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그랬죠,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티나 피러스인데 그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트통이 이제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이 땡땡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피우고 여러 가지 뭐 이미 수집한 자료는 뭐 차고도 넘치죠. 그런데 그 포스트에 트통의 포스트에 뭐라고 올렸냐면 앞으로 2달 동안에 next 2month라고 썼으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밝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임 프레임을 거기다 적어놨네요. 그래서 티나 피러스가 어디에 자기가 이제 그 부정땡땡을 뒷받침하는 모든 데이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보관된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킬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킬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딥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딥스 쪽에서 보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해도 만약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그 킬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킬 스위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딥스가 이제 그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옛날에 킬 스위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거를 뭡니까 그 딥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정보를 숨겨놨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킬 스위치가 작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에 그 구축되어 온 거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그녀가 이제 티나 피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좀 더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생각 같아서는 그 여자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빨리 빼주기는 해야 되는데 특통으로서는 팔든이라는 게 있어요. 사면. 그래서 팔든을 해주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사안이 민감하니 그리고 또 중요한 작전이다 이거예요. 이게 군사작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특통이 간단하게 그냥 팔든 해주고 야 나와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여자한테는 좀 안타까웠기는 하나 일단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뭐 매개체가 된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부정 땡땡이 이제 밝혀지는 데에 큰 한편에서의 또 쓰임을 그 여자가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나 피럴스가 이제 그 부정 땡땡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또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고통 프리즌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뭐 교도소라나 뭐 이렇게 말을 쓰지만 뭐 감옥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자체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미국의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몰라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좀 밝히고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감옥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부패상도 보여줘야 한다. 이 목적도 있는 거래요. 그래서 법무부나 FBI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주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의 그 프리즌 그 감옥 시스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FBI가. 근데 이것이 앞으로 밝혀질 모든 것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니까 부정땡땡 또 프리즌 시스템 뭐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70개국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테면은 이제 나라를 얘기하면 루마니아라든가 UK, 영국, 캐나다 등 그런 모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국가들은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그런 부정 땡땡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도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아까 한 말과 또 같은 말인데 그런 인신 땡땡 뭐 무기 거래 뭐 마약 땡땡 뭐 그런 거 하고 다 더불어서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그 싸잡아서 하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면 그 저기 부정 땡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라냐면 이걸 진짜 팬데믹이라 그래요. 그뭐 왜냐하면 지도자 하나를 뭐 대통령을 그걸로 통해서 그냥 자기네 입맛대로 세워놓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통과되니까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긴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조사를 해도 이제 만약에 무슨 어떤 일이 생겼어. 야 이게 잘못된다.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를 해야 돼. 이래도
조사 조금 하다가 맙니다. 왜? 엘리트들이 딥스라 그러죠. 조사를 그냥 뭔 조사를 해 그만둬 뭐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러고 그냥 조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세계 곳곳에서 이제 때만 되면 이제 적당히 또 전쟁을 일으켜 왔죠, 쟤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가진 부패상을 슬쩍슬쩍 숨기고 또 그러면서 돈 세탁도 이루어져서 주머니도 착복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뭐 엄청나게 그 소스가 많죠. 인신땡땡, 무기, 거래,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주로 하는 그 비즈니스 그걸로 돈을 뭐 엄청나게 벌어들였죠. 그런데 딥스들이 오랫동안 자행해왔던 것이 지금 다시 말하지만 부정 선거 잘못하는 거 그거 부정 그 땡땡인데 그래서 트통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2020년 선거가 여기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는 본인이 직접 거기에 연관인 자기가 그걸로 해서 못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 전 세계에 부정 땡땡을 뿌리 뽑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얘기했죠. 오늘은 좀 정리하는 그 다음에 그 아까 하던 얘기인데 마리아 마차도 여자 이름이죠.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지금 뭐 감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잘 있다 그랬죠. 근데 EU 유로피언 유니언의 약자죠. 그 내부에서도 와이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노르웨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아마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 가 출범을 하면 기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여기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이제 곧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일 중에서 유럽에 있는 힘모자들이 이제 즉 오슬로 유럽의 아니 그 노르웨이의 그 수도가 오슬로잖아요. 그런데 그 오슬로에 있는 힘모자들이 이제 그들을 그녀 마리아 마차도를 이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이제 그 마두로 다음으로 그녀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건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것은 군사작전이라 그랬어요. 밀리터리 아퍼레이션이라 그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진전되면서 디벨로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인텔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뉴스에서 그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얘기를 또 하는데 이 선거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도 깊게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트통이 공개적으로 젤렌스키 보고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합니다. 그 젤렌스키 보고 독재자다. 그러면서 그는 제거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뭐 아무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트통이 이렇게 대놓고 퍼블리컬리 젤렌스키가 독재자며 빨리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캄이고 중요한 사실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 트통은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젤렌스키를 리무브 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런 직접 나온 그런 리포트를 에 따르면 3주 전에 제가 체포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디테인 돼 있다 그랬으니까 붙잡혀 있고 그 집을 급습을 해서 다 이렇게 털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젤렌스키 다음에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에서 많은 이제 돈을 한마디로 횡령을 했다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해먹었죠. 그래가지고 에너지 그런 부패가 이제 사람들한테 드디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집을 급습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젤렌스키가 옛날같이 강건하면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더 이상 EU의 지도자들이 젤렌스키를 더 이상 바람막이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되게 내버려 두고 결국은 이제 뭐 리무브가 되겠죠, 젤렌스키가.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열막인가 그 사람 외에 2인자라 그랬죠. 외에 또 젤렌스키 밑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도 막대한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젤렌스키 자체도 뭐 돈을 엄청 많이 챙겼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써라 하면서 뭐 빌리언스 오브 달러스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액수가 300빌리언 이상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가 3천억 달러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돈을 보내면 뭐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그 부패한 그쪽에 돈을 보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주장하던 그 딥스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많은 돈이 또 바이든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또 나온 소식인데 젤렌스키 집도 급습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2인자 집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사실 이거를 감추고 있는데 이 정작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런 게 알려지고 젤렌스키 집이 레이드 급습을 당했대 이렇게 했다는 거를 듣는다면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impossible.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꼭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따르면 앞으로 2월 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타임 프레임에 따르면은 2월까지는 적어도 2월까지는 늦어도 2월까지는 젤렌스키가 제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뜻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제거되는 것으로 지금 셋업이 되고 있고 트통은 그 젤렌스키 얘기를 할 때에 그 이제 서류 뭐 같은 종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페이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종이를 막 집어던지면서 화를 잔뜩 내면서 그렇게 굉장히 화를 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트통이 방송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 지금 사람이 그냥 일주일에도 몇천 명 이상이 그냥 뭐 몇만 명이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목숨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전쟁을 안 끝내려고 그러고 왜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나 막 이러면서 트통이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통이 이게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트통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국가들, EU죠.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은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전쟁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딥스들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해라 라는 사람이 이제 트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는데 미국의 이제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국방부가. 그래서 에, 지금 뭐 AI 인공지능 얘기 안 하는 곳이 뭐 없죠. 뭐 요새는 AI를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얘기가 안 될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방부도 이제 제가 먼저 방송에서 얘기한 제네시스 미션과 또 연관이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AI를 사용해서 이제 전쟁부가 이제 오펜스, 디펜스는 방어하는 건데 그동안 디펜스만 했다면 이제 오펜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카불을 무너뜨릴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엄청난 인텔인데요. 이 카불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거만 딱 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디벨로퍼가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딥스라든가 또 JP 몰간 같은 그 악의 집단이죠. 그런 자들을 다 이제 테이크 다운, 다 몰락시킬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제네시스 미션만 가지고 방송을 하나 올렸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게 조용히 트통이 행정명령을 사인하고 조용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막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다가 방송을 듣고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네시스 미션 얘기가 나오면 나 저거 옛날에 라나 방송에서 들은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2027년이다 어쩌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그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슈퍼 테크놀로지 얘기도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트톤과 그 일론 머스크 미국의 스페이스 포스 그 우주군의 이제 수장으로 세운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못하죠. 일반 뉴스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래서 머스크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멤버 그 전용 방송에서 머스크에 대한 실체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 얘기를 멤버 전용 방송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경천동제 할 일을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멤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 멤버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보니까 자세하게 뭐 누가 멤버신지 뭐 하여튼 뭐 그 멤버를 보니까 멤버를 하셨다가 또 뭐 리조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멤버 그게 2불 99인데 3불짜리 멤버인데 그런 멤버를 하셨다가 또 방송을 들으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하여튼 뭐 그건 뭐 중요하지가 않고 또 저 곁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가 말한 제네시스 미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건 수년 전부터 2021년부터 한 얘기인데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그 인도의 모디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라든가 트통 합쳐서 그 사람들이 다 얼라이언스를 맺었다 그랬죠. 다 연대를 맺어서 지금 신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겨지죠. 왜냐면 시진
우리는 Z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구별을 못 해버리면 이게 도저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진핑은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중국의 CCP를 완전히 없애고 그 다음에 중국은 옛날에 그 신장 위구르라든가 뭐 티베트라든가 이런 옛날에 그 프라빈스로 그 합쳐지기 전에 중국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그 옛날에 각 프라빈스로 분할시킬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고 그래서 와이드 얼라이언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솔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디지털 솔저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이압 전 심리전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confusing 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인텔을 듣고 이거를 읽고 또 이거를 잘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아주 똑바른 뭐 아주 또박또박한 뭐 그런 아주 간결한 문장의 문장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이제 설명을 나름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사이아비 심리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보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confusing 사람을 혼동시키는 게 그 방식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뭐라는지 저도 뭐 이거를 들으면서 나도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 이게 뭔데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들으면 저도 질문이 막 갑자기 막 열 몇 개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질문할 데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다음에 그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4년, 아니 5년 4개월을 지내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말을 하네요. 디지털 솔저는 이 심리전에 이 지금 이 우리가 군대로 나가서 뭐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 디지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솔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뭐 이게 고마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이제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 어게인이 이제 아주 뭐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뭐 뜻이 맞아서 막 트통을 중심으로 막 화기애애하게 지나다가 이 얼마 전에 마가가 이제 뭐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나고 뭐 서로 뭐 사이가 벌어지고 뭐 이랬단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뭐 묻기도 했는데 뭐 캔디스 오웬스하고 터커 칼슨하고 뭐 이러고 뭐 또 저쪽에 마가 팀이 왜 터커 칼슨은 왜 저러고 나오냐 쟤들은 왜 그리고 또 요새 또 터커 칼슨이 한 2시간 정도 닉 피엔티스라는 젊은 청년을 또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스라 그 나라에 대한 아주 반대를 하면서 인터뷰하고 저는 그거 다 들었어요.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라도 중요한 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행간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랬죠. 저는 이 방송에서 내가 생각하는 뇌피셜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 뭐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100%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의견을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내 뇌피셜을 얘기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저가 받은 인텔을 그냥 충실하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근데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지금 마가 팀이 뭐 서로 균열을 일으키고 지난번에 또 뭐 플린 장군 얘기도 했고 또 누굽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인가요? 그 여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 완전 마가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뭐 트통이랑 뭐 싸움이 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슨 뜻이냐면 흰모자는 이벤트 드리븐이고 그 모든 루킹 글라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이것은 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잡음 같이 들리는 그런 일이 스테이지 되는 거고 하여튼 그거 가지고 큰일 났네요. 마가가 잘하더니 균열이 나서 싸움을 싸우니 어찌겠습니까? 팟캐스터들이 어떤 사람은 투통을 비난하고 나서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걱정하실 일 아닙니다. 그냥 그 걱정하실 동안에 기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건 다른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에, 그, 그, 그 다크 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뭐 다크 어두운 뭐 이런 뜻인데 그 웹이 있는데 그걸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없애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범죄적인 그런 네트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딥스에 13개의 혈통, 블러드라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혈통 가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가문이 만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나도 얘네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얘 뭐 이 사람 이게 뭐래 이럴 얘기인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이거 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그러니까 13개의 혈통 가문이 만든 에너지 그물망인데 이 그물망이 예를 들면 스톤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돌무더기 재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기자, 그 피라미드 같은 장소에서 의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그게 계속해서 그 그물망이 유지돼 왔다고 그래요. 예, 알아드실 분은 알아드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더 관심이 많고 해서, 근데 이것도 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그물망, 아주 어두운 거죠. 그래서 그 그물망을 없애는 방법이 이제 남극의 특정 장소에서 528Hz, 그 주파수를 그걸 이제 에, 좋은 주파수예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 사랑의 주파수라 그래요. 그거를 러브.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쏴주면 이용하면 그 반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존재들과 이어진 끈을 모두 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에너지 장치 역할을 하던 그 아동, 그 인신, 땡땡 그런 거 하던 장소 그 앱스 땡땡 그 섬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전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QFS, 퀀텀 파이낸스 시스템의 AI는 경제나 식량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먹는 어떤 식품 어떤 식량 체계나 이런 게 확 무너지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딥스를 저렇게 계속 우리가 쳐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제가 읽고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딥스를 없애고 하는 이 자체가 이렇게도 영적인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2020 언제입니까? 그 21년부터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이건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전쟁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 전쟁에 무조건 이기셨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스피리추얼 월페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매드베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매드베드는 이제 밀리터리가 주관을 하고 전체 우리 단계별로 출시가 되지만 전체 인류에게 혜택을 보게 하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일부 밀리터리 기지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재 그것이 작동이 되고 그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출시될 거는 날짜는 언제냐? 그래서 날짜를 2026일 했다가 27일 했다가 그러는데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이제 저는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은 1번 트통이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동영상도 살짝 올렸다가 내려뜨리고 그러니까 트통이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들 보고는 이런 거죠. 약간의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있어서 니네들한테 혜택 갈 거니까 좀 참고 기다려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럼 언제냐? 그래서 제가 2030년 35년 이렇게 먼 나라에 아니 멀리 후의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만간에 있을 일인데 그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이 남극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남극에 주로 갔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영국의 수상도 누구 미국의 유명한 주요 정치인도 남극에 갔단 말이에요. 그 남극에 왜 그러고 갔나? 근데 아무도 그거를 갔다는 뉴스는 있는데 누구도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남극은 12개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조종하는 장치는 전 세계 땅속에 400에서 800피트 아래에 있는 큰 결정 구조가 맡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이 말하는 위와 아래는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하늘만 보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땅속은 못 보게 한 이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쇠 막대기가 있어요. 철봉이라 그럴까요? 그런 실험했던 남자가 한 1931년부터 54년에 솔트레이크에 살았는 유타주죠. 그래서 솔트레이크에 살았던 조지 모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스웨덴산 금속 막대기를 지금은 도시 지하가 되어버린 옛 타타르 건물의 지붕 라인에 박아서 공기 중에서 50kW 정도의 깨끗한 전기를 뽑아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이 에너지 쪽에 일하던 록펠러진을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켰겠죠. 이 악한 자들이. 그래가지고 록펠러 쪽 사람들이 1940년에 그의 연구실을 불태워버리고 1954년에 그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명품과 연구는 지금도 국가 기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은 지금도 미군 기지 중에 더그웨이라는 게 있어요. DUGWAY, 더그웨이 미군 기지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서들이. 그래서 비행기 엔진도 높은 고도에서는 기름을 태우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이온화된 에너지, 그 에테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온화된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움직이고 연료는 사실 시동용 액체일 뿐이다. 전부 그런 테슬라의 1931년 자동차도 결국 같은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무료로 에너지 얻게 된다 한 거 발명하고 발표하면 무조건 석유 팔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비즈니스에 결정적으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를 공짜로 얻게 하는 거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난 어마어마한 우리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기술들이 다 그래서 그냥 사장되고 숨겨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딥스를 저렇게 다 없애고 이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저들의 죄악상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들이 숨겨놓고 숨겨놨던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들의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술이라든가 발명품들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겠죠. 오늘 뭐 잠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오늘은 시간이 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요새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방송 들으면서 나도 댓글로 좀 봉사 좀 하자 하고 한마디씩 써주시면 크게 격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서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화답해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멤버십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멤버십 한번 하신 분들은 진드건이 제일 되시고 그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또 멤버십 전용 방송도 내용 너무 좋습니다. 재밌는 거 많으니까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은 뭐 얼마가 됐든지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형편이 참 좋다 그러면 좀 레벨이 높은 걸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기본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멤버십 여러분들 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